자, 일단 75번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이걸 하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문장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됐어요. 그쵸? 됐는데, 중간에 and가 나와 있고, 뒤에가 gave가 나온 것으로 봐서, became이란 단어가 A, 그리고 gave가 B가 되는 일종의 병렬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and하고, 여기 gave 사이에는 the king이라는 단어가 여기 원래 들어가 있었겠죠. 자, 문장은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happy와 happy란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가 맞습니까? 라는 뜻인데, 자, 우리가 happy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happy는 보다시피 ly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사입니다. 그럼 영어에서 이 형용사와 부사의 이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느냐를 알면 이 문제를 별로 틀릴 일이 없어요. 자, 영어에서 형용사 하는 역할은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첫 번째가 이렇게 앞이나 뒤에 있는 어떤 명사 같은 거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역할을 쓰죠. 우리 이 형용사는 꼭 이 해피 같은 이런 모양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새 제일 많이 다루는 거. 분사 있죠, 분사. 바로 이 분사라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ing도 역시 이런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양만 다를 뿐이지 기능은 똑같아요. 자, 첫 번째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쓰느냐? 형용사하는 역할은 바로 보호의 역할입니다. 보호. 보호의 역할. 보호가 뭐냐는 걸만 알면 참 쉬운데, 보호는요, 주로 문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주어이거나, 그 다음에 동사 뒤에 쓰이는 목적어 같은 이 두 가지예요, 주로. 주로 아니 얘가들이 다예요. 주어나 또는 목적어 같은 얘네들 내용을 일종의 보충 설명해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보충 설명해 준다는 건 이 주어 뒤에 어딘가 쓰였거나 목적어 뒤에 어딘가 쓰여서 이 주어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을 쓸 때 씁니다. 자, 이게 일단 보호의 역할이라고 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이는 그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 아니고 보호 역할로 쓰이는 이런 형용사들은 해석을 했을 때 특이한 게 어떤 상태라고 해석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떤 상태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이 책으로 가서 부사를 안 하고 그냥 바로 형용사에서 넘어가려 했네요. 부사는 거기에 비하면 하는 역할이, 일단 부사는 형용사는 역할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겠죠. 다시 말해서 명사를 수식한다던가 또는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뭐 설명해주는 보호 역할은 절대 쓸 수가 없겠죠. 보호는. 그러면 보호가 하는 역할은 대체적으로 뭐냐? 일단 첫 번째는 명사 뺀 다른 것도 수식을 해요. 다른 거란 건 같은 종류의 부사 또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우리가 지금 여기 옆에 나와 있는 형용사. 명사는 안 돼요. 명사는 안 돼요.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져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제일 조금 낯설지만 쓸 수밖에 없는 게 동사. 동사도 꾸밉니다. 물론 우리 문법책에 보면은 얘 말고도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는데, 문장 전체를 꾸미는 그러한 부사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문법에서 별로 다룰 일이 없어요. 자, 요것들이 주로 부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내용으로 가서 주어가 봤더니 그 왕이라는 주어는 became 어떤 상태가 어떻게 되다라는 뜻이죠. 되었다, 과거형. 근데 매우는 부사입니다. 매우. 잘 알다시피 얘는 매우는 부사입니다. 자, 부사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기서 매우라는 이 베리는요, 해피란 단어를 꾸미고 있어요. 해필리든 해피든. 왜냐면 부사하는 역할은 같은 부사류를 꾸밀 수도 있고 또는 형용사를 꾸밀 수 있으니까 사실 얘나 둘 다 일단 기능적으로는 꾸밀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러면 이 해피나 이 해필리가 뭘 하냐는 거거든요. 자, 아까 해필리는 내가 그 선생님이 부사나 형용사나 동사를 꾸민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쓰이는 부사는 만약 얘가 얘를 꾸민다면, 다른 부사를 꾸민다면 얘도 뭔가를 꾸며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더 이상 꾸밀 게 없어. 서로 꾸밀까? 서로? 그럼 이거는 끝나는 거야. 문장이 아니 엉망진창인 거야. 해필리가 꾸며야 되는 건 여기서는 더 뒤에 문장이 없죠. 얘가 유일하게 꾸밀 수 있는 건 동사예요. 해필리가 맞다면 얘를 꾸며야 됩니다. 동사를.
자, 동사가 어떻게 되다 했는데, 행복하게 되다라는 말을 쓰니까 말이 될 것 같죠? 우리나라 말로. 그런데, 자, 이런 거야. 뭔가를 만들다라는 행위를 썼습니다. 만들다라는 행위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들은, they, 만든다, make us, 다음에, happy랑, happy랑, 이 두 가지가 뒤에 있다고 칩시다. 지금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부사는요, 여기 쓰인 이 부사는 당연히 이 목적으로 꾸밀 수 없죠. 목적으로 꾸미는 건 뭐였어? 바로 보호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 부사는 얘를 꾸밀 수는 없어요. 명사를 꾸밀 수는 없어요. 얘가 하는 역할은 유일하게 만들다는 이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자, 만약에 이게 맞을 수는 있어요. 이게 맞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 그들이 우리라는 것들을 만들고 있어. 만들어. 얘가 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라는 대상이 뭔가 무슨 장난감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각품이라든가.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요. 부사가 하는 역할은 여기서 동사를 수식한다고. 만든다는 행위를 아주 즐겁게 하고 있어.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서 뭔가를 만들어. 그러면 그건 해필리가 맞아요.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용상 봤더니 그들은 우리를 행복한 상태로 만든 거야. 결국 행복한 건 누구야? 우리야. 이런 경우에는 이 우리라는 이 목적어가 기분 좋아진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어떠한 상태라는 말로 해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는 만약에 얘는 앞에 있는 us라는 목적어를 어떻게든 간에 얘는 이거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사실은 두 가지 다 지금 가능해요. 하지만 말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그들이 우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아니면 만들어. 아주 기분 좋게 만들고 있는 거냐. 아니면 해피면 우리가 기분 좋은 상태가 되도록 그들이 만드느냐야. 아마 내용상에는 이게 더 맞겠죠. 다시 돌아갑시다. 왕은 되었습니다. 되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되었는데 행복한 상태가 일단 돼야 되겠죠. 그죠? 행복한 상태가 된다는 건 누구냐면 왕이라고 하는 주어가 이 해피라는 그러한 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그럼 이 해피는 여기 있는 문장의 주어를 일종의 어떤 상태인지를 보충 설명하는 말인 주격 보호가 돼야 돼요. 해필리가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되다라는 행위가 막 기분 좋게 되는 거야. 근데 되는 건 뭐가 되는 거지 된다라는 행위가 기분 좋게라는 말은 좀 앞뒷말이 안 맞죠.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를 노래를 부르는데 즐겁게 부를 수는 있어. 근데 된다라는 행위가 즐겁게 된다? 즐거운 상태가 되는 거지 된다라는 행위가 즐겁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앞뒷말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happy라는 부사는 여기는 맞지 않아요. 여기에는 오케이? 이런 상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와 부사의 어떤 차이냐라는 걸 할 때 씁니다. 사실 이 문장도 중요한데 이게 더 우리가 보기에는 더 눈에 잘 들어와요. 왜? 사실 둘 다 가능하거든. 굳이 억지를 붙이자면. 하지만 만들다란 이 행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냐에 따라서 뒤에가 이 우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보호가 되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를 만든다는 행위 자체가 아주 기분 좋게 만든다는 행위를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이해되셨습니까? 요런 차이입니다. 혹시 적었어요? 그럼 넘어가 됩니까? 다음 거 갑시다. 자, 77번은 이거는 약간 외워야 되는 내용에 가까워요. 왜냐면 지금 둘 다 공통점이 있는 거야. 알아요? 방금 그것도 그렇고 여기도 형용사랑 부사 중에 뭡니까 해요. 그죠? ceiling이란 게 뭐냐면 천정. 하늘에 있는 천정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strange란 단어는 어떠한 선생님이 상태라고 우리가 해석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형용사이기 때문에. 근데 strangely라고 쓰는 이 부사는요, 여기서는 뒤에 꾸밀 수 있는 다른 꾸밀 수 있는 형용사나 부사가 있나요? 없죠. 혼자 남았으면 얘는 뭘 해야 돼? 얘를 꾸며야 돼. 동사를 꾸며야 돼. 근데 look이란 단어는 어때? 보이다야. 그런데 보이는 거는 어떠한 상태가 되도록 보이는 거지 보인다는 행위가 이상하게 뭔가를 보이다란 말 앞뒷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서 쓰는 것처럼 평상시에 다르게 행동하다. 그 뭐 행동을 다르게 했어. 근데 평상시에 다르게 뭐 이렇게 쓸 때는 가능한데 행동한다는 행위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천정이 어때 보이냐? 뭔가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낯선 게 뭐냐면 뭐야? silly. 천정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역시 여기서도 이 그 strange라는 형용사가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 준 주격 보호가 되는 형태거든요. 말은 이렇게 쓰는데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look이란 단어. look은 보다가 아니에요. 뭔가를 쳐다보다는 look at를 봐요. look at.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strangely라고 씁시다. 자, 예를 들면 they looked at me strangely. 이건 가능해요. 왜? 그들이라는 대상이 보다라는 행위를 했어요. 나라는 걸 보는 행위를. 그런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얘가 쳐다보는데 뭔가 평상시에 다르게 이상하게 날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이 행위가 평상시처럼 나를 뭐 예를 들면 진지하고 다정스럽게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뭔가 낯선 사람처럼 본다라는 행위 자체인데 이 행위가 낯설게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look은 보다가 아니고 어떻게 보이다예요. look at이 들어갔을 때 뭔가를 쳐다본다는 행위고. 자, 또 이거와 같이 쓰는 게 어떻게 들리다, sound, 어떻게 느껴지다, taste. 이거 나오면 사람들 아 이건가? 라고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맛이 나다, taste. 마지막 하나 어떻게 느껴지다, feel. 보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몸에 있는 오감이에요. 오감. 이렇게 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이 오감과 관련된 동사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불러요. 감각동사. 자, 중요한 거는 어떠어때 보이다, 어떻게 들리다, 어떠한 맛이 나다. 아이고, 테이스트 2번 넣었네요. 미쳤군요, 선생님이. 냄새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맛만 2번 넣었네요. smell. 어떠한 상태로 냄새가 나다. 마지막 어떻게 느껴지다. 오감. 그죠?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얘네들 뒤에는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형용사를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형용사를 넣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형용사라는 게 하는 역할이 보호의 역할을 했잖아요. 혼자 이렇게 쓸 뒤에 꾸미는 명사가 없을 경우. 얘는 뭐야? 동사를 꾸미면 뭐가 해야 되는 역할? 부사가 해야 되는 역할. 여기서는 이 형용사는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요. 다시 말해서 얘가 천정이라는 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이렇게 쓰이는 어떠한 상태로 보인다, 느껴진다, 들린다 등등등 감각동사는 반드시 그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꼭 위치시킵니다. 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명사를 쓰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참고로. 명사를. 예? 아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명사가 들어가려면 좀 달라요. 명사를 쓰려면 이 앞에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뭐뭐 like라고 쓰는 우리 like는 좋아하다가 뭐뭐처럼이라는 말로거든요. 처럼은요 전치사예요. 영어에 사실 이 뒤에 부분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전치사와 전치사 포함된 나머지 부분 영어에서는 부사라 그래요. 보호가 아니고 부사. 필요 없는 거야. 오케이? 근데 명사를 쓰려면 명사는 반드시 이 단어가 타동사라 그래가지고 뒤에 꼭 명사를 그 목적으로 취해야 되는 동사야만 하는데 미안하지만 감각동사는 타동사 아니고 자동사예요. 명사가 뒤에 목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늘리는 방법 뭐야? 이 명사를 쓰려면 이 문장에 전혀 필요 없는 문장으로 단어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전치사를 붙여버리면 여기까지 전치사구. 전치사구는 다른 말로 부사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경우는 우리가 명사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처럼 보이다 할 때 look like 뭐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이 감각동사는 내가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동사긴 해요. 자동사인데 완전 자동사라고 우리가 들어가면 뒤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이 형용사 들어가 있잖아. 우리가 이 형용사는 영어에서 뭘로 쓴다고?
보호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얘는 없으면 안 돼. 보호는 꼭 필요한 존재야.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는 이 네 가지 거는 필요 없는 문장이면 상관없는데 뒤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들어가 있을 때는 반드시 문장의 구조에 넣어야 돼요. 근데 명사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뭘 줬어? 전체 써가지고 얘를 필요 없는 걸 날렸잖아. 그지? 근데 형용사가 영어에서 쓰이면요. 동사 뒤에 쓰이면, 혼자 쓰이면 무조건 보호예요. 보호. 이 보호는 문장에서 없을 수가 없어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 자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에는. 그거는 이 뒤에 뭐 보호가 됐든 목적어가 됐든 우리가 꼭 필요한 단어 중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완전 자동사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이럴 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불완전 자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불완전한 것은 뭔가 하나 더 들어가야지 완전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왜 자동사는 목적어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 말을 뒤에 명사를 절대 쓰면 안 돼요. 목적어가.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보호를 쓸 수 있습니다. 형용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이에요. 목적어가 아닌 보호는 들어갈 수 있다. 목적어가 들어가려면 타동사가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감각동사인 5가지 거. 뒤에는 형용사를 써서 문장을 써야 된다. 이건 약간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혹시 이거를 제대로 못 봐서 아마 이거를 썼을 수도 있고 해석으로 해가지고 문법을 보다 보면 이런 오류가 생겨요. 제일 많이 쓰는 게 형용사랑 부사를 구별할 때 해석하다 보면 오류가 꼭 생겨요. 왜? 우리나라 말은 그 형용사가 부사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런 공식들 이용해서 풀어가야 된다. 그거 하나 포인트고. 자, 넘어갈까요? 오케이. 하나 더 봅시다. 80번도 있었어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아주 많이 했던 내용인데 혹시 so that 기억나요? so that? 매우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라는 말로 사실은 매우 뭐뭐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뒤에는 그 결과 뭐뭐 하다라는 so가 있습니다. 그런데 so와 함께 양대산맥이 such가 있습니다. such가. 그래요? 그럼 어떤 경우에 so를 쓰고 어떤 경우에 such를 쓰나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씁니다. such는 반드시 뒤에 꼭 명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명사가. so는 명사가 없는 경우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such는 만약에 명사가 없으면 절대 such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명사가 있다면은 이 such하고 명사, 어떤 뜻은 똑같아요. 매우란 뜻으로. 그런데 이 such가 명사를 이제 우리가 꾸미게 쓰이는데 such를 쓰는 경우는 그 뒤에 들어간 문장 구조 배열이 다 정해져 있어요. such 뒤엔 첫 번째 명사가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하나에. 그럼 하나라는 의미로 어나 언을 쓸 수 있겠죠.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 우리가 뭐라 했지? 형용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형용사가 그 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명사가 들어간 이 구조. 하지만 이 관사는 없을 수도 있겠죠. 왜 그럴까? 깜짝이야. 잠깐만요. 깜짝이야.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명사가 하나가 아니고 얘가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앞에는 이 관사를 쓰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자, 서치는 이런 역할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구조에서는 보니까 뒤에 beautiful day가 나왔어요. 그죠? 앞 구조가 어라는 여기 나와 있는 형태로 그 다음에 day라는 거 꾸며주는 형용사 딱 나와 있죠. 관사, 형용사, 명사의 순이기 때문에 서치를 사용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골 때린 게 있어요. 왜 골 때리냐? so는 어때요? so는 기본적으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명사 자리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문제가 있어요. so도 명사를 쓸 수 있어요. so도 명사를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혼란이 와요. 어떤 혼란이 오느냐? so도 뒤에 엄밀히 따지면 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명사를. 그런데 이 such하고 so는 똑같이 쓰면 뭐하러 구분을 하겠니? 그죠? so도 쓰긴 쓰는데 여기는 특이한 게 so가 되면 뒤에는 여기는 지금 관사, 형용사, 명사의 순이었죠?
그런데 so를 쓰면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먼저 뭐가 먼저 들어가요? 형용사가 먼저 들어가요. 중간에 있는.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이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어나 언이라는 관사를 쓰고 그 다음에 명사를 쓴다면 이거 역시 so를 쓸 수가 있어요. 아, 혼란이 오죠. 왜? 여기까지 이해를 됐어. 왜? search는 뒤에 명사가 오니까 so는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랑 부사만 쓰면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so도 명사가 된다고 선생님이 갑자기 멘붕이 오는 말을 하면서 단지 차이가 있다면 so는 여기 search처럼 뒤에가 하나일 때는 어나 언을 쓰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쓰는 우리가 일반 문장 쓰는 형태가 아닌 형용사를 먼저 쓰고 그 뒤에 관사랑 명사를 쓰는 형태라 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그래도 억지로 이해는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럼 선생님 서치하고 소하고 무슨 차이예요? 요것이 차이인가요? 아,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명사가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서치는 쓸 수가 없어요. 소는 일종의 만능이야. 명사가 있을 때도 쓰고 없을 때도 쓰고 하지만 서치는 명사가 없을 때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 차이. 여기서 내가 더 헷갈리게 해줄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부분인데 so를 쓸까요? search를 쓸까요? 입니다. many people 뭘 쓸까요? many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people이라는 명사가 뒤에 있어요. 꿈입니다. 뭘 써야 될까요? 왜요? 형용사 명사. so는 왜 안 돼요? so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근데 근데 여기는 얘가 왜 없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혹시 한 명이었으면 여기에 뭐가 여기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 무슨 얘기냐? 관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면 이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결국은. 실제 우리 교재 보면 이게 서치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so가 나온 것도 있어요. 이런 오류가 생겨. 오류가 아니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너무 헷갈리니까 우리가 이거를 설명해 줄 때 어법 문제에서는요 당연히 어떻게 기준해? 이 두 가지로 기준을 일단 잡아요. so는 확실한 건 형용사나 부사만 와도 쓸 수 있어요. 그죠? 반면에 search는 반드시 뒤에 명사가 안 오면 얘처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는 so는 만약에 so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는 so beautiful 다음에 뒤에 대라고 썼으면 얘도 쓸 수 있어요. 어렵죠? 자, 일단은 정리만 해놓으세요. 이거는 정리만.